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의 정윤성 소장입니다. 매주 한 종목씩 핵심적인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이제는 한 몇 달 정도가 지났는데 매주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도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강보합권을 가고 있는데 우선은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지수 2000선 위에서 있다가 1800대까지 급락을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죠? 첫 번째로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특히나 12월 달 내내 단 하루 빼놓고 모두 다 순매도의 기조를 보여줬었고요. 1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그 외국인들의 순매도 기간이 이어졌었지만 2월 달 들어서면서 순매수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큰 변화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순매도로 빠져가 나가는 가장 큰 이유로서는 유가 하락을 들 수가 있죠. 그동안 외국인들 순매도가 계속 빠져나갔던 것들 자금 중에서 자세히 보면 노랑머리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갈색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중동계 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갔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쪽에서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 특히나 신흥국에서 아시아 쪽에 대한 자금을 보면 일본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한국에 투자를 했던 자금이 가장 많은데 그 자금 계속적으로 빠져나갔던 부분이 작용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달러가 약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환율 부분 계속적으로 지금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환율의 급락세라는 것은 한마디로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가 되고 있는데 달러가 약세화가 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유가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의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를 가격을 어떻게 매기죠? 리터당 몇 달러 이렇게 매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유가라든지 원자재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로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원자재를 표시할 수 있는 달러가 약세가 됐기 때문이지 그 자체의 강세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유가로 빠졌던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는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하루에도 뭐 수백억 원씩의 매도 자금이 나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의 진정세가 된다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고 지수를 끌어내렸었던 외국인의 순매도가 최소한 발목을 잡지는 않는 그런 상황을 갈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수급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별주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1조 원대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을 했죠. 이제 한미약품, 녹십자, 유한양행 같은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매출 1조 원대를 찍으면서 코스닥 내에서도 가장 강했던 섹터는 바로 제약 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내에서도 앞으로는 어떤 2상, 3상에 대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수급은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서인 부분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제는 제약바이오도 신세계를 열었다. 즉 돈을 벌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닌 장기적인 외국인 또는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처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 기간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으로 인해서 빠지는 종목들도 있었고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이런 코스닥 내에서도 실적이 동반이 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수급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내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이 부분이 가장 큰 변동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고요. 그동안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효성이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효성, 인바디 5종목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메디아나 GS 리테일까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네, 먼저 종목들 예전 처음 추천했던 종목들부터 우선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효성입니다.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가는 10만 9천 원, 현재가가 12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11.9%입니다. 특히나 3일 연속 급등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효성 갖고 계신 분들 최근 들어서 아주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계시죠. 2월 3일 날 10.9%,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3.8%, 오늘도 강보합권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아까 제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강한 종목들 위주로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효성이 2월 3일 날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던 것도 사상 최대의 실적치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렸었던 이때 지금 11월 13일 때부터 실적 추정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효성 같은 경우는 실적과 또한 실적은 좋지만 성장성이 없는 종목들이 있죠.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향후에 계속적인 실적 성장세가 ING,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느껴지면 실적 최대치가 찍히더라도 그때부터 대규모 매도세가 나왔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을 때도 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실적치를 발표를 한 날 이상하게 그날 급락세가, 그러니까 대규모 매도세가 나왔던 적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 그때도 언제가 있었냐면 그 이후 때,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것들은 과거치고 그 이후 때는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막상 발표가 되면 시장에 대한 기대가 모두 다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밀렸던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효성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도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된다라는 이유는 올 하반기 또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이런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 장기 홀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요,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웨어러블 이제 이쪽에 대한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수가는 51,300원이고 현재 수익률은 5.8%의 수익을 얻고 있죠. 목표가는 이제 7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고요. 홀딩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선 눌림목 때 추천을 했었죠. 그러니까 12월 달 초중반 이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그때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시장 자체가 빠질 때였습니다. 이때 지지선을 맡았던 이럴 때 매수의 타이밍이었었고요. 인바디는 여러 번 이런 지지선대를 맞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지지선 라인을 이쪽으로 갖고 가다가 이제 한 단계 낮은 이제 61선이라든지 아니 120선 이쪽에 대한 지지선을 계속 맞닿아지면서 가고 있고요. 지금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지지선 라인을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도 됐었으면 한 번쯤은 바운딩에 대한 시점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크고요. 특히나 인바디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굉장히 높게 제가 잡아드렸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도 성장성 부분이 굉장히 무한한, 특히나 인바디 같은 경우는 수출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죠. 수출 쪽에 대한 비중이 큰 종목들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라고 하면 몇몇 특정 국가에 편중이 되어 있는 그런 수출 주도형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인바디 같은 경우가 후자의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해외에 특히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쪽 이런 다양한 국가에 대한 수출 쪽은 계속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계속 되는 한 홀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추천드릴 종목은 J콘텐츠입니다. 컨텐츠 쪽에 대해서 뭐 CJ ENM, 제2의 CJ ENM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수가는 5,310원,
목표가는 7,000원이고요. 현재 J콘텐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3%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CJ ENM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J콘텐츠에도 밀렸던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영화 쪽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J콘텐츠도 우선은 드라마라든 예능 쪽 잘 나오고 있지만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이 최근에 감안이 되면서 좀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J콘텐츠도 밀린 만큼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올 상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또한 시청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대박인 그런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능 쪽이라든지 아니면 휴가맨이라든지 아니면 JTBC에서 나오는 드라마들 이런 쪽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쪽에 대한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광고에 대한 단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오히려 눌림목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J콘텐츠는 계속적으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유진로봇입니다. 매수가는 5,980원이고요.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 좀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손절가는 45,000원대까지는 아직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지 마시고요. 우선 45,000원 선 위까지 지탱을 하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봇 쪽, 지금 섹터 쪽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내에서도 제약바이오 위주로만 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주도주들 섹터 외에는 모두 다 철저히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유진로봇 특히나 장기 투자를 원하시고 또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섹터라고 하면 로봇 섹터는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순환매 기조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가 보다는 지금 밑에 있죠. 여기서 바운딩에 대한 시점 아직까지는 좀 바로 나오긴 좀 쉽진 않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5일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양봉이 출현을 한다라고 하면 수급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손절가 터치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을 하는 그런 견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아이컨트롤스인데요. 아이컨트롤스는 현재 매수가는 35,250원, 현재 수익률은 플러스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현대산업도 상당히 좋은 견지를 갖고 있죠. 건설주도, 특히나 건설주 내에서도 주택산업시장은 누가 뭐니 해도 현대산업 같은 경우가 가장 탄탄한 수주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독점적으로 스마트홈, 그러니까 어떤 인터폰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홈의 최대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현대산업의 주가와 좀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좀 공급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융합하는 그런 스마트홈에 대한 부분, 이쪽에 대한 섹터는 주택시장의 성장률 플러스 알파인 부분, 그 알파인 부분이 상당히 두 자릿수 이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도 장기 홀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오늘도 좀 급등을 하고 있죠. 매수가는 23,750원, 현재 수익률은 1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 넘게 급등을 하는 이유는 바로 눌림목에서 자리를 줬기 때문이죠.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다시피 성장률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종목이죠. 하지만 수급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일 따박따박 올라가다가도 한 번쯤은 수급적인 영향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 중에서 어느 순간은 또 팔고 나와야 되는 쪽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김없이 장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저가에 이 종목을 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대기 매수자가 상당히 두텁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2월 3일 날
마이너스 3% 밀렸을 때와 어제 같은 경우 마이너스 4% 밀렸을 때 이 이유 때 빠르게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 특히나 여기서 지지선은 맞닿아지면서도 이런 지지선대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장기 홀딩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만 원대 후반에서는 어떻게 봤었을 때 여기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3만 원대 많이 뚫어준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사상 최고치의 그런 주가를 경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이유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은 어제 좀 급락세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는 63,900원인데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9.2% 손절가를 지금 우선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은 좀 빠져나오고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 편의점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추천드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 보시는 부분, 이제 어떤 수익률을 확정 지어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점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다원시스입니다. 코드 번호는 068240입니다. 다원시스 같은 경우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다원시스에 대해서 오늘 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시스 우선은 기업들에 대한 부분부터 좀 보시겠는데요. 네, 다원시스 우선은 다원시스의 우선 어떤 그 기업에 대한 로고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글로벌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어떤 원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보면 조금 눈치 빠르신 그런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기업 로고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원시스가 뭐 하고 있는 회사인지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접근하는 종목은 아닌 것으로 지금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에너지, 특히나 고전력을 발생을 시키면서 여기에 따라서 주로 매출처는 전동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국내와 해외 쪽에 대한 수주를 늘리고 있는, 어떻게 봤었을 때는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핵융합 전원장치를 갖고 있고요. 플라스마 전원장치, 전자유도 가열장치, 전동차, 이 부분을 매출이 고르게 갖고 있죠. 46%에서 10몇 %대까지 갖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고전력, 전동차, 그러니까 어떤 고속차라든지 지하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에너지원으로 움직입니까? 바로 전기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도 보통 전기가 아니라 고속철 같은 경우는 강력한 전압이 주어져야지만 제대로 구동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핵융합 전원장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다원시스만의 독보적인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어떤 예전 같았을 때는 전동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냥 고장만 안 나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효율성을 따지고요. 또 성능을 따지기 때문에 다원시스의 이런 수주 부분은 상당히 좀 좋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실적 부분이 느는 부분이 전동차에 대한 수준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성장성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있죠. 아무래도 수주받는 회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500억 원 규모의 2호선 라인이, 2호선 타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노후화된 전동차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약 2,500억 원 규모로 교체 사업의 수혜를 지금 볼 수가 있고요. 2호선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추정치가 되고 있는 것도 약 한 500량에서 300량 정도, 이 정도의 수주가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올해 같은 경우 실적 부분에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대만 쪽에서의 전동차 700량 정도고 규모는 1,500억 원 규모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수주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다원시스만의 그런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주라는 것은 저가 수주로 붙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싼 것들을 내놓는 회사가 이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 수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수주를 따낼 수가 있겠죠.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우선 원가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전북에 있는 철도산업 특화단지에 투자를 지금 했는데 이러다 보면 대규모의 전동차 생산이 가능합니다. 뭐 이제 상식적으로 대규모로 만들면 당연히 단가는 떨어질 수가 있죠.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주에 들어갈 때도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현대로템과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주를 많이 따내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원장치 제조에서 경쟁이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동차뿐만이 아니라 의료용 또한 중입자 가속기 이런 쪽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동차에다가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고전력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기업들에 대한 포인트는 우선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선은 좀 정리를 한다라고 보면 우선은 앞으로도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먼 미래에 대한 얘기로 갈 수가 있겠지만 좀 중요한 부분은 중국,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만 쪽에 대한 얘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바로 1대1로를 좀 볼 수가 있죠. 1대1로라는 것이 어떤 뜻이죠? 중국에서 실크로드, 신실크로드, 그러니까 중국의 동양 쪽, 그러니까 국내와 연결이 돼 있는 동쪽에서부터 아프리카와 유럽과에 맞닿아 있는 서쪽까지 고속철로 연결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도 먼 미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다원시스가 들어갈 수 있는 수주에 대한 부분은 대만을 넘어서서 또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언제 들어가면 좋은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7,000원,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가는 27,000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는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목표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매수가 이후로도 지금 상당히 좀 밀려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절가 좀 짧게 잡았습니다. 24,000원을 했고요. 이런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 대한 종목 다원시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